적어도 환자 기저귀는 갈 줄 아니까 다행이에요. 저도 병원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언니가 간병인 출신이라니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꽤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르는 게 많았지만 밤 늦게까지 의학 서적을 보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환자 케어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열심히 했죠. 25살에 간병인 자격증뿐만 아니라 응급처치사,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서서히 병원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야간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면서 영어도 독학으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의학 용어가 대부분 영어라서 힘들었지만 점점 직접 해외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밤마다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해외 의학 저널들을 읽으면서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그런 제가 준호를 만났을 때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의과대학을 나온 레지던트였지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혼자 힘으로 간호학과까지 진학한 것을 대단하게 여겨줬거든요. 첫 만남부터 편안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제 출신을 먼저 묻지도 않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다니라고 말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연애할 때도 학벌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워낙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결정했죠. 준호 부모님께 인사드린다고 했을 때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우리 부모님도 유진이를 좋아하실 거야. 특히 아버지는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학력을 물어보셨어요. 유진이는 어느 대학 나왔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준호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야간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뭔가 큰 실망을 하신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있던 시은이가 어머, 언니가 간병인이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혐오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시은이는 35살로 저보다 2살 위였고 명문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학병원 교수로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시댁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시어머니와 시은이가 계속 저를 흘끔 쳐다보면서 뭔가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준호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온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준호는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시은이도 금방 마음을 열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준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 명문가였는데 내가 간병인 출신이라니 좀 당황스럽구나.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부족한 부분이라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간호학과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시댁 모임이 있던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아버지 회가변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새댁이니까 당연히 음식 준비를 도와야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유진아, 너는 그냥 앉아있어. 시은이랑 나만 하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댁을 배려해 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시어머니와 시은이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계속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준호와 시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She's just a caregiver. I can't believe our son married someone like that. 그녀는 단지 간병인일 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은이도 I know, right? How can she be part of our family? She probably doesn't even understand what talking about right now. 그렇죠? 그녀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죠? 그녀는 아마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 저는 간호학과에서 의학 영어를 배우면서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해외 간호 논문도 읽고 국제학회 발표도 들으면서 실력을 늘려왔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She'll never understand our level of conversation. We need to be careful so she doesn't realize what we really think about her. 그녀는 우리의 대화 수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녀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닫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고 시은이는 Don't worry, mom. She looks to them anyway.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어쨌든 그녀는 너무 멍청해 보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말은 이거였어요. When my colleagues ask about my sister-in-law, I'm so embarrassed. What should I tell them? 동료들이 신우이에 대해 물어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I know I'm worried about what people will think. Our family has always been prestigious in the medical field.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우리 가족은 항상 의료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어요. 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시은이는 더 나아가서 I don't know my brother, so in someone like her. She's not even pretty. And her background is so low class. How can she fit into our social circle? 오빠가 그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예쁘지도 않고 배경도 너무 천박해요. 어떻게 우리 사교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는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저에 대한 험담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From now on, we'll have to bring her to every family gathering. 이츠서치 어버던 지금부터 그녀를 모든 가족 모임에 데려가야 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시은이는 이그젝틀리 I can't even introduce her to my friends or colleagues at the hospital. 맞아요. 병원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녀를 소개해 줄 수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와 의학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그 모욕적인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괜히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까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진아,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상을 차려줄게. 준호랑 같이 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건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말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음식들도 있었고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시면서 화사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 싶었거든요. 시은이도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 정말 예쁘죠? 라고 하면서 밝게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나 마시고 우리는 설거지하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할게요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은이가 또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I'm so tired of pretending to be nice to her for her birthday. It's exhausting to keep up this act. 그녀의 생일 선물로 그녀에게 친절한 척하는 게 너무 지쳤어. 이 행동을 계속하는 게 정말 힘들어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은이도 I know. But we have to maintain appearances. And least we can make her do the dishes. 소대치 섬싱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외모를 유지해야 해요. 적어도 설거지는 그녀에게 시킬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이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싶었거든요. 생일상도 웃는 얼굴도 모두 연기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I'm so frustrated that we have to accept someone like her as our daughter-in-law. 그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해라고 불평했고, 시은이는 I still don't know what to tell my friends, my sister-in-law used to be a caregiver. It's so humiliating. 아직도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시누이는 예전에 간병인이었어요. 정말 굴욕적이에요. 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던 상태였어요. 준호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놨거든요. 8시쯤에 부엌으로 와줘. 설명은 나중에 할게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은이는 계속해서 영어로 저를 모욕하는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She probably thinks we're complimenting her. It's pathetic. 그녀는 아마도 우리가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심해요. 라고 하면서 킬킬거렸어요. 시은이도 이그젝틀리. She looked so grateful earlier, but she has no idea what we really think. 맞아요. 그녀는 아까 정말 감사해 보였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요. 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영어를 잘하거든요. 미국에서 의대 레지던트 과정도 밟았으니까요. 시은이도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준호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라고 얼버무리셨는데 준호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유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영어로 욕하시는 거였다고요? 준호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준호야, 엄마가 실수했어라고 하셨지만 준호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유진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라고 따졌어요. 시은이는 아예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유진이는 제 아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저는 준호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준호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시은이에게 앞으로 유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진심이 아닌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출신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는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펜션을 빌려서 2박 3일 동안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됐지만 준호가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엄마랑 시은이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후 시간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저는 테라스에 앉아서 영어 의학 저널을 읽고 있었는데 시은이가 지나가다가 제 책을 보더라고요. 어머, 언니가 영어 의학 저널을 읽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비웃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간병인이 의학 저널이라니 정말 웃기네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나 하실까요? 라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시은이가 계속해서 언니 모르는 용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의대 나왔거든요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렸어요. 이 논문은 꽤 고급 내용인데 혹시 그림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킬킬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테라스로 나오셨어요. 시은이의 말을 다 들으신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시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예의라고? 호통을 치셨거든요. 시은이는 아버지, 저는 그냥 변명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너는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니? 혼자 힘으로 간호학과도 졸업하고 준호도 행복하게 해주는데 출신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대하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크게 야단을 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고까지 하셨죠. 시은이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나중에 저한테 와서 유진아, 미안하다. 시은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라고 사과하셨는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준호한테 앞으로는 시댁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단단하다는 걸 알고는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 가족이 이런 식으로 대해서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서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정식 채용된 후 야간에 의학전문대학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의전원에 합격했고 다시 4년간의 의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마침내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학회에서 젊은 의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수상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회는 국내 모든 유명 의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였어요. 강연 날짜가 다가왔는데 준호가 갑자기 그런데 그 학회에 시은이도 참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시은이가 참석하는 학회였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라 취소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컨벤션 센터에 갔습니다. 강연장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나오면서 복도에서 시은이와 마주쳤어요. 시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언니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특별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시은이가 킬킬거리면서 강연이요? 청강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이런 고급 학회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비웃었어요. 여기는 전문의들만 오는 곳인데 간병인 출신이 무슨 강연을 해요? 라고 계속 놀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만 말하고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은이는 정말 웃기네요. 언니가 의사들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라고 중얼거리면서 따라왔어요. 강연장 앞에 도착했을 때 시은이는 언니, 청강생은 뒤쪽에 앉으셔야 해요. 앞자리는 교수님들 자리거든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강연장 안에는 이미 많은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앉아 있었어요. 시은이도 뒤쪽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저희 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시은이는 아직도 제가 청강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혁신적인 뇌종양 치료법을 개발하여 국제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진 신경외과 전문의님을 모셨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순간 시은이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게 보였어요. 강연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시은이만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가면서 시은이의 표정을 흘끔 봤어요. 정말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회자가 제 이력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 동안 강연장 안은 조용했어요. 유진 박사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간병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지만 불굴의 의지로 야간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하신 최소침습 뇌종양 제거술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젊은 의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강연장 안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시은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간병인에서 의사가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규 의학 교육을 처음부터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직접 돌보면서 쌓은 경험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한 것들이 더 큰 자산이 되었죠.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강연 중간중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들이 정말 전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고 특히 한국어로 질문하는 교수님들께는 유창한 한국어로, 영어로 질문하는 교수님들께는 유창한 영어로 답변을 드렸어요. 시은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환자를 향한 진정한 마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연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교수들이 저에게 와서 명함을 건네주시고 정말 인상 깊은 강연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실무 경험과 철학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죠. 그런데 시은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니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더라고요. 사실 제가 병원 동료들한테 언니 자랑 많이 했어요.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요 라고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가소로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병인 출신이라고 무시하더니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저는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라고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시은이가 뒤에서 언니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연장을 나서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다음에 또 와서 강연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강연장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시은이가 급하게 연락을 드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진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정말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라고 하시면서 제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이죠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지위로만 판단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준호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유진아, 시은이가 의료사고로 고발당했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은이가 성형수술 중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가 발각된 거였어요. 게다가 무면허 시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은이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유진아, 엄마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울먹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사과는 받겠지만 앞으로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요. 준호를 통해서만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로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유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출신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죠. 준호도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개발한 치료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국내 최고 대학병원에서도 과장 자리를 제안해 왔고요. 그 소식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시은이가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제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시은 씨, 저는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안 요원을 불러서 시은이를 내보냈어요. 시은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언니, 제발 한 번만 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저를 간병인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은 결국 거짓말쟁이의 의료사고범이었고 저는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복수나 승리감보다는 다른 것을 느꼈어요. 사람은 출신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노력과 인성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결국 제일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와 시아버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